매일경제 11월 3주차 소식입니다. 최근에 허준이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보여주는 드라마 같아요. 매해가 지날 때마다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누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기준 코픽스가 떨어졌는데요. 국민농협은행은 대래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죠. 은행이 이제 현금이 없어요.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2.76에서 3.96%로 조정으로 0.06포인트 상승시켰고요. 농협은 주담대 금리를 2.66에서 3.67%로 조정으로 0.35포인트 상승시켰네요. 최근 은행들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우대금리를 낮추는 추세예요.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그렇게 되면 서민들 사채 내몰입한 현재 연 24%인 법정 채권금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연 20%로 내려야 됩니다. 이에 고금리 대출 받은 208만 명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도권 대출 못 받는 서민은 당국은 32만 명 추산하는데 시장에선 최대 57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3G LTE 사용료 폭탄. 그래서 이통사 5G 투자가 줄고 통신이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통사가 정부에 임대비를 내는 거죠. 3G랑 LTE 사용료를. 근데 이제 정부가 이 금액을 2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넘기겠죠. 향후 5년간 이통 3사의 재할당 3G와 LTE 주파수 사용료로 3조 2천억 원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어요. 근데 통신사가 예상은 1.6조로 예상했는데 2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거예요. 또한 이통 3사가 3조 2천억 원의 주파수를 재할당 받으려면 2022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각 사당 15만 개 이상 구축해야 되는데 이를 못할 경우 최대 4조 4천억 원까지 내야 됩니다. 이에 이통사들은 5G 투자 옵션이 반기업, 반시장적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빚으로 버티는 치킨집 해갖고 1년 새 대출 21% 증가했어요. 올해 2분기 관련 업계 대출은 지난해 대비 21.5% 급증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고삐 풀린 묻지마 소송, 그래서 중소 덮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집단 소송이 쉽게 됐어요. 그래서 집단 소송 도입된 기업들 징벌적 손배의 무방비가 돼요. 그리고 소송 전에 기업들이 증거 조사 부담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비 및 유출 우려가 있죠. 하지만 집단 소송 문턱이 크게 낮아졌고요. 블랙 컨슈머들도 큰 부담 없이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소송 비용과 이후 가징금,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맞고 그 다음에 폐업까지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가 기업 징벌 3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에 렘데시비르 해갖고 비싸고 효과 의문이 있는지 해갖고 WTO가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먹튀 CEO 변수의 테슬라, 모더나 주가 희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이 회장이 내 주식은 오직 테슬라뿐 이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95%의 백신 치료제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화이자가. 근데 이 회장이 주식을 매도시켰어요. 대규모로 매도시킨 거죠. 화이자랑 모더나가. 아니 뭐 코로나가 중간 발표하고 95%확 저기 뭐야 치료제 가능하다면 왜 주식을 매도합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우리은행 점포 대수술 700곳 단계적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840개 지점 중에 상위 116곳이 5개에서 6개씩 묶어 거점 점포 역할. 중장기 지점 인력 통폐합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 신호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1억 원. 그리고 우리은행은 대부분의 신용 대출이나 모든 대출을 1억 원으로 다 축소시켰어요. 경기 살리려 돈 풀었지만 하위 40%는 소득 대래 줄었습니다. 하위 40% 가구 소득은 줄었고요. 상위 60% 가구 소득은 늘어났어요. 빈부격차가 확실히 벌어나고 있죠. 아마 중산층이 한 20% 무너지지 않을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이는 소득 항목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내 소득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 1분위 하위 20%래요. 가구당이에요.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63만 7천 원.
소득 2분위 중하위 월평균 소득은 337만 6천원, 소득 3분위 중위 월평균 소득은 413만 1천원, 소득 4분위 상위죠. 월평균 소득 638만 1천원, 소득 5분위 최상이에요. 20% 월평균 소득은 1039만 7천원입니다. 저는 어딘지 보이네요. 오너태진 언급한 사는 10% 지분으로 통합항공사 자주우지.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는에 돈을 빌려서 먹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이 통폐합된 항공사의 주인은 사는이죠.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오너를 나가게 하겠네요.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은 27% 늘었습니다.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액은 5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36조 4천억 원으로 27.5% 늘어났습니다. 코스피 상장의 1에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은요 144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7% 하락했는데 영업이익도 79조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9% 감소했어요. 88조 현금을 확보한 손정이 3개월 내 재앙 닥칠 수도. 그게 언제냐? 저는 2월로 보고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 총 88조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중국의 알리바바와 미국 T모바일 지분을 매각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단기적으로 비관적이고 코로나 2차, 3차 파동이 확산하고 있다. 물론 백신이 오고 있지만 누가 알겠느냐? 2, 3개월 뒤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준비해야 돼요. 각자 현금 확보하십시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냐? 우리는 똑같은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새 직장을 찾는 동안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즉 뭐냐?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유럽중앙은행 총재 리카르드 코로나19 백신이 경기부양책 계획을 바꿀 만큼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할 것이라 밝혔어요. 소득 파악 쉬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부터 고용보험 순차 가입합니다. 근데 특고에서 전속성이 있고 소득이 원청 진수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특고와 자영업자는 뒷전이에요.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큰 목표에 자영업자를 빼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들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보궐선거, 대선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정책을 시행할 때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다 정치적 어떤 이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단계적 확대가 임금 노동자, 예술인,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렇게 올라가네요. 코로나에 짓눌린 글로벌 경제 30경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경원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연구소 보고서에서 전 세계 부채가 277조 달러 돌파, GDP 대비 비중 365% 늘었고요. 작년 연말보다 45%포인트 급증했어요. 잠비아가 채무 불이행 선언 등이었고 파산했네요. 신흥국 올해만 6개국 파산했어요. 신흥시장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6%포인트가 증가해 250%에 육박합니다. 76조에 달하는 신흥국 부채 중 상당수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비금융 기업들 회사채 가치가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채 규모만 따지면요. 신흥국보다 선진국 부채 규모가 더 많이 늘었어요.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 들어 9월까지 5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요. 432%를 기록, 이 중에 미국 부채가 절반가량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몰린다. 그래서 34개월 만에 2천만원 돌파했네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 인식 개선 효과. 그래서 올해 들어 14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전 몰라서요.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미국 부동산 쓸어담은 이제 코리안 머니 3위래요. 미국 부동산 쓸어담은 코리안 머니가 올 들어 9월까지 1.7조 투자했고요. 외국 투자자 중에 3대 큰손입니다. 한국이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이 25.8% 상승한 것이고요. 1, 2위는 캐나다, 독일이에요. 주된 투자자는 국내 연기금과 보험회사 등이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미국에서 자칫 한국계 자본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올려 승자의 저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가 전격 인하했죠. 30%에서 15%로. 그래서 게임, 웹툰 등 중소개발사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애플이 앱마켓 점유율이 97에서 98% 차지하는 중소개발사들의 15% 가까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즉 구글과 원스토어, 자사의 앱 마켓 수수료율도 조정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이들은 안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30% 고집하던 구글도 지금 수수료 인하 저울질이에요. 아무튼 현재까지 발표는 뭐냐? 내년부터 구글은 모든 앱의 30% 그리고 인앱 결제 강제예요. 원스토어는 20%고요. 자체 결제 시스템 운영된 5% 수준이에요. 지급 결제 권한 놓고요. 금융이랑 한은이 밥그릇 싸움 중이 있습니다. 속내를 보면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금융원 인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립한 이래 원래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임원이 독식했던 금융결제 원장 자리를요. 지난해 처음으로 금융위 퇴직 관련인 김학수 위원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한국은행이 좀 반발했겠죠. 그래서 한은 출신이 가던 자리를 금융위가 빼앗아갔다는 판단에 불만이 있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되면 앞으로 원장 연임을 누가 하냐? 한은 출신이 아니고 금융위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밥그릇 싸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든 잘하면 되는 거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두손 등 금융위. 공매도는 진짜 없애야 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 무차임 공매도 원천 봉쇄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나섰는데 실패했어요. 즉 전 세계 투자자의 주식 차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요. 해외 사례도 없어 사후 처벌 강화 형태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내년 3월부터죠. 내년 3월부터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에 앞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방침인데 내년 3월부터 이제 주식 조작 들어가나요? 국민 참여 R&D 선정한다더니 2년 만에 폐기 처분했어요. 정부가 오픈 클라우드 R&D를 헛발질했는데요.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뭐 국민이 저는 똑똑하다고 보지 않아요. 다수의 국민은 똑똑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전문성 요한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그러니까 과학계가 뭐라고 그랬냐? 전문 R&D의 국민 참여. 그러니까 과학인에겐 말이 안 되는 얘기. 과학에 대한 정부 이해 부족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네요. 임신 진단서 위조, 농지 초단기 거래, 부동산 교란 2140명 검거. 요건 잘하고 있습니다. 번제 387건을 적발했고요. 1682명 송치했어요. 분양권 불법 점유가 가장 많고요. 장애인 특공 악용 사례도 적발했어요. 제주 세종선 기획부동산 활개. 뭐 기획부동산 여기저기서 활개인데. 개발 호재 틈타 불법 농지 매매. 요게 이제 주요 특별 건수네요. 마포 성동 그래서 강북 주민도 내주 종부세 고지서 받습니다. 이제 서울 강북의 마포 광화문 왕십리 성수 일대 아파트 보유자 중 상당수가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돼요. 올해는 종부세가 2만원에서 31만원인데 5년 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 최대 56배 올라요. 그래서 세금 폭탄 맞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상승합니다. 다주택자는 적용세율이 거의 2배 수준 상승이에요. 서울의 절반 이상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주택 보유한 일정한 소득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 갈수록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못 박으면 50만원, 개 키우면 3천만원, 집주인의 반겨. 이게 무슨 내용이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갑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갑질인지 좀 봤거든요. 정리를 해봤어요. 애완동물 금지 위반 시 3천만원, 벽걸이 TV 금지 위반 시 500만원, 못 박으면 한 개당 50만원, 1년에 1회 임대인 세대점검 동의 거부 시 500만원, 주임사 자진 말소가 아닌 사유로 퇴거 시 모든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 주택 임대사업자 말소 시 퇴거한다는 조건까지 포함,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한다는 내용마저 특이하게 넣었어요.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모르겠네요. 3분기 서울 핵심 상권 상가 수익 반토막 났어요. 비대면 소비 전환 충격파에 명동 강남은요 소득이 60%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상권 소규모 상가 공신률 현황인데 명동이
28.5포인트. 종로가 한 10%, 충무로가 10, 테헤란로가 한 9, 이태원이 30% 정도 공실률이 났네요. 명동과 이태원이 한 30% 공실률이네요. 빈상가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살고 싶은데 공공임대 빌라를 밀어넣는 정부. 그러니까 뭐 국민들 돈 없으면 다 그냥 공공임대로 다 들어가 살라는 얘긴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사대행점 살펴보니까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뭐야? 용지 매입하는 데만 수년 걸려 서울 아파트 물량 늘리기 한계. 두 번째 30년 월세라니 30년 금융노예죠. 자가 전세 원하는 중산층의 장기 임대는 비현실적 제한이고요. 상가 호텔 개조. 이건 닭장 같던데. 비싼 월세의 환기, 난방 문제, 4인 가구 주거공간 안 나오고. 4번 결국 국민 혈세죠. 총 때문에 LH 부채 비율이 246%. 임대주택 늘릴수록 빚더미예요. 빈 빌라도 많은데 또 6만 가구 늘린대요. 빌라를. 요즘 빌라 경매로 많이 나오잖아요. 뭘 늘려요 이걸.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6만 가구의 빌라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현재 수도권의 빌라 및 단독주택 전월세 매물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요. 빌라 전월세 작년 거래는 40만 건, 현재 매물만 7만 건 남아있어요. 전세나는 아파트인데 공급이 넘치는 빌라 단독주택을 늘린다니 실효성 논란이 생기고 있죠. 현장에 나가야죠.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수 힘드니 빌라 사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뭐 사면 안 돼요. 현금 갖고 있어야지. 미국의 GM 최고 임원 한국철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GM 노조는 임금 인상과 신차 배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4시간씩 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철수하겠는데요 진짜. 김해 신공항 유지 재검토 선택 놓고 끝까지 눈치 본 검증이. 이건 뭐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고 정치적 요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난 9월 마지막 전체 회의 때 법 체제 해석에 맡기자 결론했다가 막 지지부지 끌다가 지금 반년간 전체 회의도 안 열고 하다가 뭐 무계획된 거죠. 무효화된 거죠. 산 안 깎는 김해 V자 할주로 4년 전에 맞고 이젠 틀리다라는 정부. 이게 다 정치적 요인 아니겠어요? 정부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답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유리한 평가지표만 짜집게 검증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가덕공항 재추진 되더라도 만약에 공항 건설 계획은 최소 7년에서 8년 걸려요. 요번에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흡연, 암, 연관성 입증 어려워 해서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담배 회사는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에 담배 제조 및 판매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담배가 왜 나쁘냐? 담배를 피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몸 안에 피의 혈류를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느리게 가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수구가 빨리 지나가다가 하수가 순간 느리게 가면 이물질이 관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혈관에 이물질이 쌓이는 거죠. 혈류가 순간 느리게 가니까. 그게 쌓여서 막히면 암이 되는 거죠. 말 많던 한약 건보 오늘부터 적용, 요번 주부터 적용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질병이 뭐냐?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 세 종류예요. 근데 가격이 원래는 16만원에서 38만원인데 이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최대 5분의 1 가격이죠. 근데 다만 의료계는 약효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뒤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AI 과목이 2025년부터 초중고 정규 교과로 들어서요. 그래서 교육부는 AI 교육 밑그림을 발표했는데 고교는 내년 2학기부터 신설이고요. 사교육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인다고 합니다. 과정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2025년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그 해당 연도 고1이 향후 치르게 될 2028년 8학년도 대입제도의 대변화까지 예고되는 시기여서 이슈 체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AI 시대가 될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기계와 이런 AI는 사람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프로그램 공부를 해봤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 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뺏기면 되니까. 학대 우려 취약계층 아동 568명 찾아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복지부 아동 6만 3,350명 조사했네요.
이들 중에 정서 신체적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52명, 보호자의 우울증 등이 확인된 곳은 44명, 그 양육 환경이 비위생적이거나 보호자 방임 가능한 곳은 516명이에요. 제가 맹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를 키우는 것 같고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을 키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 부모들은 짐승이네요. 서울학교 돌봄 급식 조리사가 3,000명 파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퇴직연금 제도 전환을 논의했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파업에 참가하는 급식 조리사는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 중 20%에 해당됩니다. 영광 폐염전의 기적해갖고 축구장 100개 규모의 태양광 단지로, 저는 태양광만 보면 뭔지 의심이 되거든요. 소금 산업 침체로 문을 닫았던 폐염전이요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8%, 발전 비중은 20% 목표를 달성한 방침입니다. 현대건설이요 이직 지원 제도 업계 첫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직 프로그램은 최대 30kW치 월급과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원 등을 받고 전직 지원 교육을 받는 방식인데요. 연말까지는 퇴직 대상자는 확정이고요. 일부 직원에게 지원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건설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측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료에 대한 성분은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성분 조금만 달라도 치명적인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성분이나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소비자 업계가 혼란이 큰 상황이에요. 또한 가이드라인 미비는 수치기를 막아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요,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 그늘의 의료비가 폭등, 전남 신안, 수원 영통에 한 2.5배? 와, 크네요. 1인당 연간 의료비 분석해왔고요. 농어촌 지역 보니까 한 300만원 훌쩍 넘네요. 암 환자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도 고령화 수준이 심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진료 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요. 전남 신안군이 약 한 332만원 가장 많았고요. 전국 평균 한 191만원 비교하면 141만원 높았네요. 손님 골라받고 가방 검사까지, 그래서 골프장들 배가 불렀습니다. 골프장들이 갑질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골프장 인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킹 대란이 이어지면서 골프장의 갑질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보냐? 그러니까 3명 와도 4인 그리피 요구하고요. 가져온 맥주 마셨으면 퇴장이에요. 돈 되는 회원만 받는 골프장도 있고요. 기존 회원에게 소송당하는 골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골퍼를 돈으로만 보냐라는 불만이 있는데 골프장은 골퍼들을 돈으로만 보겠죠. 이게 교수들 관련된 연구비가 자꾸 드러나고 있어요. 비리가 많은 거죠. 교수 사회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부정 사용료로 환수 처분된 금액은 136억 6,6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익명보장 신고 시스템으로 적발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안 된 금액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연구 비중 인건비 비율이 높이고 인건비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중소형 프로젝트로 대학 선정의 분산 지원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20대들은 못 참죠. 연구비 부정 사용 못 참아요. 바로 내부 고발을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한편 장하성 같은 연구비 부정 사용자들의 일부 문제가 교수 전체 사회 문제로 비화될까 우려하고 있는데 교수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죠.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면 쌓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뉴스도 돈 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은 공짜 뉴스 시대해갔고요. 구글이요. 프랑스에서 매체 6곳과 계약했어요. 지난해 3월 이후는요. 언론사들이 검색 엔진과 SN 등에 게시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사항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정말 좀 소득에 의해서 너무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초원의 집을 택하는 미국인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인구 1만 2천 명 마을 뭐 캐치킬이래요. 그래서 맨하튼 이주자로 바글바글 한다 합니다. 왜? 상업시설이 적은 시골인데요. 멀리 시카고서도 옮겨와 집값도 최근에 3.2배 껑충 뛰었대요. LA, 휴스턴 떠나 덴버, 피닉스, 재택근무 선호 도시로 또 부상하고 있고요. 100여 개 만에 찾아온 최대 불황인데요. 휴가용 주택 판매량은 지난해 비해 44% 증가로 10만 9,100가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휴가용 주택 구매자 중 96%는 재구매자로 집계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존 주택 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내년 2월이면 4천에서 5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 월세 못 내서 나앉게 생겼는데 이렇게 또 외곽에서는 집을 사네요. 추수감사절에 악몽이 온다 해서 5천만 대이동 앞둔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 그리고 사망이 1,8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과 보건당국이 이제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고요. 캘리포니아는 뭐 야간 통행 금지령 내렸네요. 화이자는 20일 FDA 자사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화이자 대표는 주식 매도시키고요. 중국은 중국 국유회사 시노파며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백신 접종했어요. 뭐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바이든이 불복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에게 완전 무책임하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이건 이례적인 내용이에요. 미국 소련 냉전 대자뷰예요. 미국과 중국이요. 중국을 완전히 고립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곧 공개할 대중정책 청사진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팽창을 막았던 정책과 같아요. 그래서 중국 봉쇄 정책이죠. 그래서 즉 동맹체제 강화와 국제질서 재정립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부패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보고서 내용 대충 보니까 첫 번째, 미국 내 입헌 정치와 시민사회 촉진, 세계 최강 군사력 유지, 원칙주의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 동맹체제 재평가예요. 동맹체제 재평가. 한국을 재평가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새 국제기구 창립이에요. 기존 동맹체제 강화 등 10가지 장기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훈련 기간에 미국 폭격기가 떴어요. 그래서 미국 폭격기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알려져서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 중간 대치가 우발적 충돌로 발현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터질 곳은 남중국해 같네요. 미국 하원이요, 한미동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탄력받을 것 같고요. 유엔은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했고요. 근데 한국은 2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트럼프의 뒤끝, 코로나 대출 끊어 미국 경제 회복의 찬물. 뒤끝 장렬이죠. 재무부 5월 연말 회수 방침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뭐라고 그랬냐? 대출 연장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 경제지원 프로그램 연장 없이 종료하고요. 연준이 쓰지 않은 종잣돈도 회수할 방침이에요. 이게 뭐냐? 차기 정부 경제 회복의 드라이브에 이제 해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또 정책 대못 받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트럼프 다와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시켰고요. 알래스카 유정 개발 등 시행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추진한 정책 강행으로 대못 받게 합니다. 반도체 굴기 상징 중국의 칭화유니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 그룹이요, 2,200억 원 달하는 회사채 만기 여정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부도 위기에 있는데 이 칭화유니 그룹이 반삼성 했었죠. 삼성 타도한다고. 근데 망하게 생겼네요. 칭화유니 그룹은요,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회사예요. 근데 다행히 삼성이 이에 뜨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